네, 저는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올라왔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타공인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잘생긴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배우 이정재를 닮았기 때문에 별명이 또 신정재라고 불리시기도 해요. 그만큼 그만큼 오늘 눈과 귀가 호강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강의 중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이사라는 타이틀로, 그리고 미국 유학도 다녀오신 분께서 도대체 어떤 비전과 확신을 느끼셨길래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지금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해나가고 계신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에 오늘 강의하시기 며칠 전에 서울에서도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오셨던 분께서 강의를 듣고 나서 소감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여태까지 들은 강의 중에 이렇게 딜리버리가 잘 된 강의는 또 처음이다라고 하셨는데, 배달 아니고요. 오늘 많은 또 딜리버리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해 주실 EBA 신무한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딜리버리 하러 올라온 신무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또 이렇게 부산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혹시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 있으신가요? 당당하게 또 손을 들어주시네요. 제 강의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약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스킨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 영어가 나오긴 했겠지만 영어 강의는 아니고요. I want, I believe, I help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원하는 게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그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었고, 그 확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life.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삶을 지향을 하죠, 그죠?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이 삶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사는 거 잘 살고 싶고 최고의 삶을 전 지향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이 베스트 라이프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베스트 라이프는 학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스펙,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어, 나는 어떤 학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명함 하나에 찍혀 있는 내 회사의 타이틀과 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어떤 직업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각본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각본화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언스크립티드라서 각본화가 어떤 스크립트잖아요. 근데 언스크립티드라 그래서 우리는 각본화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내가 각본화된 삶,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 잘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런 각본화된 삶에서 늘 살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어떤 각본화된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게 베스트 라이프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프리덤 오브 초이스,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이 결국에는 베스트 라이프다라는 것들을 수많은 성공자들 그 책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 저는 이 5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난 뭐 먹고 살지? 한 달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 게 아니고, 기왕 사는 거 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꼭 만들어진 그 틀 안에서 스케줄화된 삶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시간을 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요즘 다 100세 넘게 살잖아요, 그죠? 그냥 아파가지고 남은 인생 한 20년, 30년을 병원에 있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조금 그냥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최대한 많이 발견해 나가면서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 결국에는 행복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당연히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게 가능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삶을 원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기 밑에 묻어두고 그냥 되는 대로 아마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매해 나오거든요. 이 책이 이제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쯤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표를 제가 봅니다. 이 숫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49.2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현재 N잡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잡, N잡, 뭐 3잡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직장을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과거에는 우리가 한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저도 그랬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한 회사가 아니고 내가 회사를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N잡러 직장인의 월 평균 수입이 한 100만 원이 된다. 이것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를 더 벌고 싶다. 내가 100만 원 정도라도 좀 더 벌게 되면 회사에서 내가 3,400을 벌었을 때 3,400만 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의 어떤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넓어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잡러가 아니지만 M잡러가 되고 싶다고 답한 직장인이 80%가 됩니다. 네. 내가 지금 혹시나 이 자리에 직장을 다니고 휴가를 써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내 옆에 있는 상사가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뼈를 묻어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회사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3만 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부업을 하고 있는 인구수 5천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 중에 63만 명이나 부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루 굶으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커피 마시고 싶으시면 커피 하나 마실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에는 원하는 것들, 어떤 선택권이 있는 삶 기왕 내가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한 시대는 지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머니러시. 이 머니러시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N잡, 2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매일같이 러쉬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파이프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수입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니러시는 두 가지를 하는 2잡과 N잡. 네. 그리고 레버러지를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를 양분해야 된다. 여기서 또 레버러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월급 외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머니러시 트렌드는 우리 모두 안트레프너십을 키우고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안트레프너십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1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삶을 내가 통제해 나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몇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아까 사회자분께서 너무 막 장황하게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뭐 맞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요. 9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유학 생활을 했고 그냥 너무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풍족한 환경에서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어쨌든 제가 원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유학을 보내주실 수 있는 어떤 가정 형편이 됐기 때문에 또 고액의 학비를 지원해 가시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다녔던 제 고등학교 캠퍼스 사진입니다. 네. 이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고 미국 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 오는 학교가 아니고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올 수 있는 학교, 혹은 미국 내에서도 5% 내외에, 상위 5% 내외에 있는 친구들이 올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또 친구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이때 제가 느꼈던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버지도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학을 제가 갈 수 있었죠. 근데 제 룸메이트의 부모님이었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친구인데, 이 친구,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땅덩어리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주에서 주를 옮겨갈 때 운전만으로도 한 10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숙사를, 이제 저는 공항에서 아버지와 빠이빠이를 하고 미국에 홀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기숙사 세팅을 다 하고 이제 학교 다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이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은색 밴을 탁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글라스 낀 백인 부모님들 딱 이 짐을 들고 같이 기숙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방에다가 제 룸메이트 짐을 세팅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좀 그러고 집에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가시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호텔에 묵어 가시면서 3주 동안, 정확히 3주 동안 제 룸메이트가 학교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십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돈을 많이 버셨고 유학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제 룸메이트도 잘 사는 집의 아들인데, 얘가 학교에 왔는데 부모님이 3주 동안 학교 근처에서 묵어 가시면서 제 룸메이트가 적어가는 걸 다 보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내 룸메이트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일 안 하시나? 돈은 어떻게 버실지?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미국 내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때 제가 그냥 나름 세웠던 제 미래의 계획 중에 하나는 유학생활 열심히 해서 한국에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됐을 때 나도 성공을 할 거고, 기왕이면 우리 부모님처럼 시간이 없는 환경보다는 이렇게 좀 풍족한 환경을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제가 원해서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택해서 이제 실내 건축이라는 전공을 택해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왔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30년 정도 운영하셨던 회사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어렵게 됩니다.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고 결국 회사를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군대를 갔다가 원래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말년휴가 나왔는데 저를 딱 부르시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하나, 미안하지만 대학원을 못 보내줄 것 같다.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돈 벌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일주일 만에 첫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넌스탑으로 14년 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실 법한 기업도 있지만 회사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운이 좋았던 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살려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채로 들어왔던 친구들과 혹은 그냥 받아주는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친구들과는 좀 달리 제 주인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게 되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되고, 뭐 좋은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받게 되고, 또 나이에 또 업계에서 제 마지막 직장에서 마지막 직장에서 가장 어린 또 이사 타이틀을 또 제가 얻게 되고, 아무튼 이 명함 하나 내밀면 저 신무한이라는 사람이 얘 성공했구나, 얘 그래도 잘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도 또 하게 됐는데, 제 와이프 저기 있지만 그 와이프도 캐나다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와이프가 또 중간에 삼성이라는 또 큰 기업에 또 이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최연소 과장 타이틀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둘이 굵직굵직한 기업을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얘네 성공했네. 그러니까 그냥 월급이 그래도 넉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이 됐던 게 집도 한 채 저희가 갖게 되고, 또 차도 국산차로 시작을 했던 게 뭐 수입차도 몰게 되고, 집 평수도 점점 넓어지고 하니까 이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회인이었던 거죠. 근데 재미난 게
10년 차 정도가 되니까 어떤 한계에 좀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한계였냐면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되고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제가 회사가 만들어준 틀 안에 갇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데 회사가 정해놓은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억대 연봉인데 결국에는 회사가 만들어준 연봉 테이블 안에 제 연봉이 맞춰져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600을 6, 700을 번다.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 신무환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600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좋아하는 일을 내가 택해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 봤었던 내 룸메이트의 부모님들 혹은 이 상류층에서 살고 있는 굉장히 풍족한 사람들과는 굉장히 거리 있는 삶인데 희한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고민할 때쯤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저에게 첫 강의를 해주셨던 이영권 박사님이란 분이세요. 지금 작고를 하셨지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경제인이시고 그 경제학자이시고 이분께서 얘기하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단어를 이때 처음 듣게 됐었고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통에 물을 길러서 돈을 버는 어떠한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은퇴라는 건 없다. 일을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고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뉴스킨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핀 책이 이 책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 이 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건데 전 세계 수만 가지의 직종들이 있어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들로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가 결국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왼쪽 직장인, 그 밑에 자영업 전문직,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사업가, 투자가. 다 아는 단어시잖아요, 그죠? 이 표를 보시고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딱 점검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직장인 말 그대로 회사에 고용이 돼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뭐 말 그대로 나만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만의 어떠한 뭐 사업체가 됐든 아니면 전문 직종이라고 하면 뭐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스킬을 파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사업가는 말 그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가에서 이 사업가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어찌 보면은 자영업에 가까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사업가다운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투자 간탈 아시는 것처럼 어딘가에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투자가 의미도 굉장히 좀 깊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활동 소득을 번다고 합니다. 액티브 인컴이라 그래서 활동을 해야지만 어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 저를 이 표를 보면서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고 연봉도 높았고 앞으로 뭐 그래도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 이때 좀 처음에 하게 됐었고 이 전문 직종 저희 그 고모부가 이제 의사시거든요. 의사셨는데 그 굉장히 서울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70이 넘게끔 은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퇴를 못 하시나 했더니 본인이 병원에서 진찰을 하지 못하면 병원 문을 못 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가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시간이 없거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문을 못 열면 그날의 수입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깨닫게 됐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가 투자가인데 이 사람들 비활동 소득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재미나는 거는 전 세계 5%밖에 되질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나는 거는 95%의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딱 이해가 되는 순간 사실 기분이 좀 나쁘면서도 아, 내가 그랬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계를 느꼈던 거구나. 아, 어찌 보면은 내 룸메이트의 부모님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수입의 구조는 왼쪽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구조인데, 아, 어찌 보면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표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은 말 그대로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표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노동소득이라는 건 결국 몸과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죠. 내가 좀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일을 하자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시스템 소득과 자산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구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사업가 영역에서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사업한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큰 기업체 오너들, 삼성, 뭐 GS,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의 오너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나요? 실무진들과 같이 책상에 앉아서 맨날 서류 쓰고 PPT 만들고 이러고 있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사와 좀 떨어져 있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냥 삼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회장님이 몇 년 전에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 들어가 있는 동안 삼성의 매출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삼성은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일으켰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주영 회장은 회사를 지키고 있지 않지만 삼성이 그동안 만들어낸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주영 회장으로부터 혹은 그 전 세대부터 만들어 놓은 삼성이라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원 같은 사람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워낙 핫하시니까. 백종원이 지금 요리해가지고 갖다 파나요? 네, 아니에요. 백종원 지금 TV 나와서 많은 사람들 도우려고, 여행력 끼치려고, 혹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백종원은 그 시간에 어떻게 수입을 얻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 자기가 개발해낸 요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소득, 로열티 소득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어떤 소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산 소득이 그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현금성 자산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그냥 기업체에 투자를 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혹시나 회사에서 받은 몇백만 원의 보너스를 가지고 주식을 샀다. 네. 그리고 그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하고 있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가는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 사업가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벌어들이는 그 소득으로 일정 부분을 장기 동안 어떠한 부동산이 됐든 어떤 기업체가 됐든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 동안 5년에서 10년 정도를 묻어놓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가치적인 것과 방향을 보고. 네. 그리고 그 돈을 혹시나 잃어버리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진정한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재미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전 정확히 이해가 됐고, 이 표가 제 아버지의 위치를 또 이해를 시킨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득이 많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아니었고, 결국엔 자영업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계셨구나. 늘 회사를 지켜야 되셨고, 주말마다 회사 나가서 장부 보고 계셨고. 근데 그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이 책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화가 또 나왔는데, How much money you make, it's not how much money you make,
but how much money you keep.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How much money you keep.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시킬 수 있느냐, 쌓아두느냐에 대한 개념. How hard it works for you. 이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알아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를 위해서 이 돈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nd how many generations you keep it for. 내가 얼마나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얘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월급이 많다 그래도 혹시나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띄엄띄엄 매월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랑 가끔씩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랑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매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many generations,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혹은 여러 라인들, 아까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과 자산으로 벌어질 수 있는 소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냥 쉽게 말씀드린 6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만들면 되고요. 부동산 한 10층 이런 센텀, 이 다이아몬드 빌딩 같은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니면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해리포터 책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3천억을 번대요. 1년인가 한 달인가 아무튼. 그 맥도날드 가맹점 차리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 본사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백종원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박진영처럼 또 음악적인 센스를 막 길러가지고 곡 한번 써봐서 내 곡이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서 플레이가 되는지, 그러면 또 소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마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만들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 개발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런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남자이신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것 같아. 이 시스템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내 사업에 적용시켜봐야 되겠어라고 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거 내가 한번 인수해가지고 내 사업에 적용시켜봐야 되겠어. 만약에 나한테 현금 자산이 그냥 몇십억에서 몇백억 혹은 몇천억의 현금 자산이 있거나 내가 진짜 발이 넓고 백이 있고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막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시스템이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사거나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스템을 한번 활용을 해봐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시스템에 편승시켜서 활용을 해봐라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산업군은요, 레디메이드 비즈니스 시스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검증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누구에게 제공을 하냐? To anyone wanting to take control of their financial future.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통제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원하는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라는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유통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알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품을 하나 사요.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옷도 입으실 거고, 뭐 백도 있으실 거고, 신발도 있으실 텐데, 보통 생산자가 10,000원에 생산을 제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광고라는 걸 하겠죠.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비싼 광고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 어떤 유통 구조, 총판 도매 소매라는 어떤 유통 구조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제품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0원에 생산된 제품이 10만 원에 팔린다. 그럼 9만 원이라는 비용이 결국에 어디 쓰여지냐? 방금 말씀드린 광고와 중간 유통 과정에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 합리적인 구조가 나와서 뭐 대형마트나 이런 온라인 이런 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만들어져서 같은 제품을 약간 더 싸게 살 수 있는 또 환경이 주어졌죠, 그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되게 재미나는 거예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이 뉴스킨 사업을 그냥 빗대어서 말씀드릴게요. 뉴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뉴스킨이라는 걸 TV 채널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화장품 바르면서 선전하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만 원이란 비용, 10,000원에 생산된 제품이 10만 원에 팔려나가는데 9만 원이란 비용이 완벽하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 다이어트된 비용의 일부를 제품 원가에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럼 이론상으로 어때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광고를 하지 않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팔려나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중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제품 내돈내산, 뭐 후기 뭐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제품을 팔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 경험담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 품질은 좋고 가격은 합리적인 제품들을 써보고 내 경험치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준 정보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제품을 뭐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기존에 나가야 할 광고비를 저한테 캐시백을 시켜줍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내가 광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데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써봤는데 주름이 펴지고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졌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서 나 뉴스킨 제품 썼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어떻게 쓰는데 그래서 쓰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회사가 기존에 광고를 써서 나가야 할 제품들을 제가 대신 광고해줬다는 의미로 캐시백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 사실 이 표 하나라도 끝납니다. 미국 지도거든요. 미국에 50개가 넘는 주가 있어요. 네. 각 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 여기 스타벅스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 네. 이 시애틀 이 워싱턴 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레곤, 네, 나이키 뭐 저희도 나이키 신고 오셨는데 나이키를 오레곤이라는 주를 대표하는 게 나이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컴퓨터 아까 보니까 여기도 컴퓨터에 HP 휴렛 패커드 이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 또 휴렛 패커드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소포 받아보신 분들 있으겠지만 페덱스나 UPS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네, 페덱스나 UPS를 또 대표하고 이 기업들이 또 이 주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뭐 한진택배나 뭐 이런 데 같은 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AT&T 미국 가서 로밍 하게 되면 통신사가 바뀌죠, 그죠? 그럼 AT&T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IBM도 있고 힐튼, 뭐 아난티 여기 뭐 아난티 유명하잖아요. 기장 쪽에 있나? 아무튼 아난티가 힐튼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기업들이 이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유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타를 대표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뉴스킨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연역들이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내년이 되면 40주년이 됩니다. 어떠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30년 이상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5개국 이상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아니고 뉴욕 증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되어 있고 매일경제 말고 포브스라는 경제 채널에서 인정을 한 기업입니다. 네, 뭐 다양한 연역들이 있지만 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뉴스킨이라는 거를 오늘 처음 접해 보셨다, 알아보고 싶으시면요, 저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킨 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이런데 던앤브래드 스트리트나 국제적인 신용기관이거든요. 던앤브래드 스트리트나 포브스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들어가셔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뭐 영어로 나오겠지만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터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쫙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 회사가 얼마나 위상이 있고 국제적인 기업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회사 설명 여기서 끝. 그리고 아이템, 중요한 건 아이템이죠. 아까 유통 구조에서 어쨌든 아이템이 중요해야지만 어떤 유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 뉴스킨은요 뷰티 앤 웰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세 이상을 다 삽니다. 그러면 라이프스타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왕이면 좀 더 젊고 싶고 좀 더 아름답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 영역에 뉴스킨이 도전장을 몇 년 전에 내밀었고 지금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지금 한 1000조, 글로벌하게 1000조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집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이즐락이라는 과학 기술입니다. 에이즐락이 무슨 뜻을 의미하냐? 말 그대로 나이를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과학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30조 마리의 유전자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 세포들이 늙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흰머리 생기고 주름 생기고 살이 처지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가 늙어. 그러다 이제 결국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노화된 유전자 세포의 92%를 에이즐락이 다시 젊은 상태로 복원을 시킵니다. 이 에이즐락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을 내가 먹고 바르면 늙어가는 내 몸의 92%가 다시 젊은 상태로 리셋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안티에이징 산업, 이 뷰티 앤 웰니스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고 리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접니다. 네. 이게 2015년도 7월달, 2022년도 7월달, 2023년도 9월달에 신무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토피가 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회사 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건강을 못 지켜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토피가 심했었고, 이렇게 제 몸이 건강해지고 다시 이렇게 활력소를 또 찾는 순간들을 또 맞이하게 됐고, 이건 저희 부부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8년 차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이 사업으로 어떤 인정을 받을 때 당시입니다. 칙칙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요게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T5라는 그룹에서 또 어떤 만찬을 할 때 또 사진이고, 아무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깔도 바뀌었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남들처럼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제 삶을 통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지만 뷰티 앤 웰니스 쪽에서 딱 말씀을 드리면, 이 뷰티 쪽으로는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이 넘버원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제품들도 있을 거고 갈바닉이라는 제품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뭐 루미스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랭킹을 가지고 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넘버원 랭킹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냥 소비자 몇 명들한테 그냥 뭐 설문제 가지고 넘버원 랭킹을 매긴 게 아니고, 가운데 보시면 이 유로모니터라는 글로벌한 조사기관, 글로벌한 그 리서치 기업에서, 조사 기업에서 전 세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랭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웰니스 쪽인데, 이 체중 조절 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뉴스킨에서 이 파마넥스라는 브랜드가 또 넘버원 랭킹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 요 전 자료가 2021년도까지인데 작년까지 해서 또 6년 연속으로 넘버원 랭킹을 또 받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동시에 작년에 넘버원 랭킹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품을 사라라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비즈니스 혹은 어떤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아이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템이 그만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모든 것들이 정보화가 되어 있고 빅데이터화가 되어 있고, 어쨌든 뭐 챗 GPT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옛날에 그 알파고라는 또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 거 다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를 콜렉트하고 내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뉴스킨이 6,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게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요, 한 기업에서 500억 원을 1, 2년 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간 장기 투자로 해서 이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당당하게 1, 2년 사이에 6,500억 그 이상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의 어떤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체중 조절 제품이 얼마 전 출시됐는데, 그냥 이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TRM이라는 제품이 작년 출시가 됐는데, 이게 요분 이렇게가 이제 아이돌 어머니거든요. 근데 5일 만에 출산으로 인해서 생긴 뱃살과 처진 살들이 다시 올라붙고 젊어지는 효과들을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서 최연소 사무장 그리고 남자 승무원들 중에서도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저희 팀에 계신 분인데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배가 이렇게 있는데 또 5일 만에 또 술배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효과를 또 본 거고. 근데 요거 이제 저는 뚱뚱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처져 있었고 이제 약간 이렇게 됐다가 5일 만에 붓기가 쫙 빠지면서
예, 지금 이렇게 몸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43, 44세 체지방 10%의 몸무게 71kg면 나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제 와이프. 예. 3년 사이에 딸 둘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서 27kg가 또 늘었는데 이 처진 뱃살이 다시 올라붙고 그 임신하시고 출산하신 분들 꼭 고민이 그 스트레치 마크 있잖아요. 튼 살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또 효과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오늘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아이템이 지금 뉴스킨이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시장을 또 만들어 나갈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웰스파라는 제품이거든요. 아까 뷰티 앤 웰리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유로 모니터 표 보여드렸지만 뷰티 쪽 그 제품들 따로 웰리스 쪽 제품 따로 있다라고 하면 이 웰스파라는 건 뷰티와 웰리스를 동시에 잡은 제품입니다. 네. 뷰티와 웰리스를 동시에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인 거고 오늘 제품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 시간 위에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 림프를 내가 즉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림프에 쌓인 독소들을 내가 배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모든 질병과 이러한 그 병들의 원인이 염증인데 그 염증이 쌓이는 이유가 림프가 막히고 림프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 뭐 요거는 이제 제 다리인데 뭐 이게 이제 제가 호주에서 16,000보를 걷고 바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알이 배겨 있었는데 이쪽 다리에 제가 웰스파를 한 3분 정도 문질렀더니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이 좀 뭉개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웰스파를 등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드렸더니 림프가 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다 빠지는 그래서 1회,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를 받으신 거. 네, 그리고 요분은 팔뚝에 펠리칸이 2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쪽이 없어지시고 3회차 만에 이렇게 붓기가 빠지시고 척추 측만이 있으셨는데 림프 순환이 되면서 다시 척추가 다시 펴질 수 있는 아무튼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릎이 돌아갔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 팔꿈치에 주름이 쭈글쭈글했던 게 주름이 펴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림프 순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에 엄청난 그런 임상들이 또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저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뭐 팔기 위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에 아이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게 아이폰입니다라고 하는 아마 기자회견이나 그런 컨퍼런스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안티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전화기가 전화만 터지면 되지 왜 쓸데없이 스크린이 있고 막 이상한 기능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러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대부분의 폰들이 다 스마트폰이고 아이폰을 벤치마크해서 나온 제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폰 사서 써보세요라고 이 자리를 섰던 게 아니고요. 이런 제품이 세상을 바꿀 건데 이 세상을 바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iPhone was not just a communication tool, but it's a way of life. 어떠한 소통하는 방법을 바꾼 제품을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유형을 완벽하게 바꿔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웰스파 그리고 이 뉴스킨이라는 기회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데?라고 궁금해하시겠지만 그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여기 열심히 사시는 분 전부 다가 열심히 사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서 아까 5%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의 믿음,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 영어로 나온 몇 가지 문장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시지고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제 법칙이 존재한다. 부자들은 이 법칙들을 알고 잘 이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고 오히려 이용만 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스템의 활용만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이 그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제 법칙의 결국에는 레버러지. 아까 맨 앞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레버러지. 이게 부자들이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냥 오늘 저는 보상을 말씀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레버러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4명에게 알렸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4명에게 백종원이 본인들 가맹점들에게 똑같이 프랜차이즈를 시키는 것처럼 이 4명에게 똑같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를 4명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4명이 똑같이 4명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렸더니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4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지만 뉴스킨에서는 저한테 어떤 6단계까지의 확장되는 범위 내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네. 아까 현금 흐름 4분면에서 백종원이 벌고 있는 그런 로열티 소득처럼 시스템 소득처럼 저로부터 6단계까지 만들어진 모든 어떤 구조에 대한 로열티 소득을 저는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버러지가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명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4명에게 똑같이 4명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4명이 4명에게 알려줬더니 16명이 됐습니다. 이 16명에게 똑같이 4명에게 방법을 알려줬더니 64명이 됐습니다.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다가 이 6단계가 됐을 때 4,096개, 약 4,100개의 저로부터 어떤 확장이 일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4,000개가 된 겁니다. 1,000배 이상이 어떤 확장이 일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러지 원리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재미나는 거. 4명이요. 6명으로 바뀌면 네, 이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게 결국엔 레버러지의 법칙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실 거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저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팩트입니다. 네, 이게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평생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돈을 급급하게 쫓는 어딘가에 노예가 되어서 그 시스템에서만 활용을 당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마감을 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요. 회사 그 학교 나오고 졸업해서 스펙 쌓아가지고 초봉 인정받으면서 회사 입사를 하죠. 연간 한 3%에서 5% 인상률을 통해 쭉 승진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끊겨버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퇴직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자영업을 차립니다. 혹은 내 사업체라 그래서 회사를 차리거나. 하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픈빨이나 뭘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 악화나 아니면 트렌드의 변화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또 문을 닫게 되는. 주변에 커피숍이나 보시게 되면 3년 이상 버티는 데 보셨나요? 스타벅스나 커피빈처럼 진짜 대형 프랜차이즈 아니면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뉴스킨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벌어진 소득 구조, 이 레버러지의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소득이 굉장히 작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1 곱하기 4가 4가 되고 6단계에서 4,000개가 넘어가게 되고 4명이 6명으로 늘어났을 때 5만 개가 넘어가는 어떤 숫자처럼 기하급수적인 확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거친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내용인데 너무 내용이 와닿아서 이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봤고요. 추월차선 기업가 정신 대원칙, 생산가치주의에 돈을 찍어내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자는 법. 그래서 광고는 실패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혹시나 광고에 의존하고 그 광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내 실패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가치 창출자란 다른 곳에서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감동한 유저 간 추천과 단골 고객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생산 가치주의는 평범하게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성장률 0%의 광고 의존적 기업과 확장 회로가 아니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룩하는 기업을 칭한다. 네. 이게 네트워크 관련된 책도 아니고요. 언스크립티드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성공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밥 프록터라는 또 얼마 전에 작고를 하신 시크릿이라는 또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세상에 등장한 개념 중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분야에 진출하기엔 너무 늙어버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게 다수의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다. 전통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또 이 밥 프록터가 또 이 책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시거나 혹시나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무언가를 증명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바라본 건지, 아니면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 속에서 내 선입견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내 위치를 정확하게 대입을 시키셔서 현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내가 똑같이 지금처럼 괜찮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어야만이 보이는 것이 바뀝니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집중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몰입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느낌과 생각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내 생각이 어떤지는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게 되면은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분면을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으로나 혹은 어떤 학력으로나 아니면 그 각본화된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야 되고 제가 나보다 앞서 나가면 내가 좀 더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냥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 아까 그 저의 멘토님께서도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 책의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분면을 바꾸는 것은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사분면을 바꾸는 게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건데,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이 생각부터, 이 보이지 않는 것부터 내가 바꿔낸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평균 5명의 사람의 평균 소득이 내 미래 소득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 미래 모습이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그냥 그 과거에 제가 했었던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95%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5%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해가면서 짓밟아가면서 아마 그냥 그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기회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고, 이 사업을 제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소중한 이 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탑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삶보다 좀 더 뛰어난, 좀 더 그 삶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본인들이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찾고 있던 중에 이 사업을 알게 됐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긍정의 힘을 만들어내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환경을 바꿔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이 안에 계신 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기업들에서
본인의 업에서 다 탑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어떠한 영역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해서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성장할 수 있고 같이 꿈꾸고 같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응원해주고 끌어준다라고 하면 그런 삶이 내 삶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아까 영상에 나오셨던 저의 멘토 부부님들인데 이분들이 보여진 모습들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남들 뒤통수를 치거나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일이라고 하면 감히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두 분의 아들, 사위 둘, 그리고 멘토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실 때 알게 된 제자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업을 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많은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그냥 경쟁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늘 그 경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 안에서 진짜 본인의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본인이 주인공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생각을 맞추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와이프랑 함께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15년 차고 첫 직장에서 만났고요. 각자 같이는 살고 있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회사 얘기 힘들다. 뭔가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그냥 하루를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뉴스킨을 알게 됐고 부부가 함께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생각이 일치된다라는 거. 생각이 같아지다 보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최고직급으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되면서 한국 그 컨벤션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무대인데 이 가운데 제가 저희 큰 딸을 이제 데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축하를 받는 사진인데요. 10년 만에 저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아기가 생겼고 그러고 24개월 뒤에 이제 제 둘째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라면 대부분의 부모들이라면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얘기했겠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 세상이 넓다라는 어떠한 경험치의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 딸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인정을 받고 있고 너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는 아빠라는 존재가 그냥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급박한 사람 돈만 벌어다 준 기계가 아니고요. 아침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분유도 먹이고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꿈꾸는가? 저는 이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키워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언제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베스트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훗날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가지 않았던 길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시간이 흘렀고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선택의 누적치로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선택의 누적치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